네, 반갑습니다. 다코스TV의 다코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 나눌 주제입니다. 혹시나 이제 제가 올해 초 영상에서 한번 짧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2019년 부동산 최초 처음 투자 이런 식으로 제가 영상을 창업 교육을 가면서 한번 남긴 영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창업 교육을 받으러 교육을 듣고 있는 와중에 이제 분양권, 제가 올해 이제 분양권으로 아마 처음으로 이제 제가 부동산 투자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분양권 투자에 당첨이 되면서 제가 그 기쁜 나머지 관련해서 영상을 잠시 찍은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 관련해서 제가 2019년도 다코스의 부동산 첫 투자, 바로 분양권으로 시작한다고 말씀드리고요. 그에 따라서 분양권 투자 시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점, 그리고 제가 이제껏 분양권 투자를 하면서 느꼈던 바, 그리고 또 주의사항, 또 이것만 생각하면 분양권 투자에 조금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영상을 한번 남겨봤습니다. 네. 혹시나 분양권 투자에 관심이 많으신 분,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부동산 공부를 하면서도 앞으로 부동산 분양권 투자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2019년도에는 분양권 한번 당첨을 하는데 한번 목표를 내가 계획을 한번 세워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제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분양권 투자 관련해서 제가 사실은 분양권 제가 2011년도부터 분양권을 이제 수차례 제가 투자를 하면서 경험상 제가 토대로 이런 지식도 많이 쌓이고 분양권 관련해서 많은 또 정보를 알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평범한 이제 저 같은 이제 평범한 직장인들도 분양권 투자 조금만 공부를 하면 우리가 쉽게 좀 접근할 수 있겠다. 제가 간략하게 한번 제가 지금까지 또 느꼈던 바라든지 또 혹시나 또 분양권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이나마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영상을 한번 찍어볼까 해서 오늘 또 카메라를 켜게 되었고요. 그 분양권 투자할 때 또 주의해야 할 점, 또 이것만 좀 알았으면 하는 사항들,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릴 사항입니다. 바로 이런 사항이죠. 우리가 지금 쉽게 생각했을 때 분양권 투자를 하면 보통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아직 분양권이라 하면 아파트가 우리가 그 실제적으로 기존에 우리가 다 지어져 있던 기존의 아파트들을 우리가 매매 금액을 주고 권리를 양도받아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건설사라든지 이쪽에서 이제 여기 어디 지역에 아파트를 짓겠으니 분양가가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33평에 얼마다. 자, 이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청약을 해서 당첨이 되면 이제 입주 권리를 주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년 반, 3년 정도의 이제 아파트 건설 기간 후에, 그때 후에 이제 입주를 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이제 분양권이라는 건데요. 자, 우리가 보통 분양권, 이제까지 한 번이라도 좀 관심이 많으신 분들 많아서 대부분 이제 내용을 알고 계실 건데요. 보통 우리가 분양권을 당첨이 됐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죠. 한 10% 정도가 보통 계약금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33평 분양가가 예를 들어서 한 3억이라고 예를 들어보면요. 3억의 10%가 이제 3천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천만 원에 대한 그 돈을 우리가 당첨이 되고 나서 일반 우리 모델하우스라든지 이렇게 가서 3천만 원을 주고 이제 내가 당첨 관련해서 별 문제가 없다 하면 그 3천만 원 내면 바로 계약이 체결되면서 입주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우리는 이렇게 나누게 되죠. 10% 정도가 보통 계약금이고 한 70에서 80% 정도 사이가 중도금, 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아니면 또 60% 정도가 또 중도금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0에서 40% 정도가 또 잔금, 입주할 때 이제 내는 돈인 거죠. 다 이제 그때 가서 이제 아파트 다 지어지고 나서 보통 한 달 정도 여유 기간이 있죠. 그때 사전에 사전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하자 보수 기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으면 또 하자 보수를 요청할 수 있는 그때 기간이 있고 나서 최종적으로 입주를 하게 되면서 잔금을 내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대체적인 분양권 관련 이제 우리가 새 아파트를 들어가게 되는 그 아마 제가 1년에 과정을 잠깐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10% 정도 계약금을 우리가 지불하고 한 2년, 3년 동안은 충분히 보유했다가 나중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말하게 되는데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죠. 아, 이제 당첨됐기 때문에 난 이제 10%만 이렇게 낼 수 있는 현금만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무조건 나는 큰 돈을 벌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요. 지금 대출 규제가 엄청나게 많이 심해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자, 이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중도금 대출이 내가 가능한 건가? 또 나중에 잔금 전환 대출할 때도 충분하게 내가 그런 조건이라든지 금액적인 내가 원하는 조건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체 금액에 대해서 내가 전체 금액을 전부 다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현금이 많이 없다 그러면 그 조건에 맞게끔 내가 대출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맞는가? 충분하게 추후에 모델하우스에 가서 관련된 이제 계약금을 지불하고 나서 보통 한 달, 두 달 안에 중도금 대출 관련 은행이 정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은행에 충분하게 내가 지금 현재 뭐 직장 생활이 연봉이 얼마고 또 다른 대출 또 금액이 없는지 또 아니면 내가 또 다른 뭐 연봉 금액 자체에 따라서 충분하게 내가 원하는 대출 금액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것인가를 충분하게 은행 가서 충분하게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걸 토대로 내가 장기적인 플랜을 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그런 계획도 없이 덜컥 이제 뭐 무조건 대출 되겠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10%만 현금만 다 가지고 있다가 당첨이 되고 나서도 10% 내고 입주권 가지고 오고 중대금은 요즘에 뭐 이제는 뭐 무이자가 거의 대세고요. 무이자 대출이 이때까지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뭐 현금으로는 들어갈 일이 없고 건설사에서 은행으로 대출을 이렇게 금을 다 충당해 주기 때문에 난 더 이상 들어가는 돈이 없었다. 그 10%만 있으면 나는 이제 무조건 된다 생각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중도금 유이자 조건이 더 훨씬 많고요. 그리고 내가 대출이 안 됐을 때 이런 또 최악의 경우 플랜 B, C를 생각을 하지 않으면 그것만 믿고 들어갔다가 나중에 대출이 안 된다. 뭐 해당 은행에서 내가 대출 관련돼서 서류를 다 냈는데도 불구하고 대출이 규제가 뭐 강화됐다거나 아니면 해당되는 조건이 맞지 않아서 대출이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버리면 기껏 계획을 세워서 들어갔는데 뭐 이 계획 자체가 다 숲으로 돌아가 버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분양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가장 핵심인 것이 대출입니다. 그래서 대출이 충분하게 내 조건 하에서 내가 현재 직장 다니는 범위 또는 무직 상태라면 만약에 내가 무직 상태 또는 내가 자영업을 하고 있다면 그 상황에서 충분하게 대출이 나에게 충분하게 대출이 승인이 돼서 문제없이 잘 장기적 플랜까지 가져갈 수 있는가 가장 핵심 첫 번째로 우리가 가져가야 할 중요한 이 분양권 투자 관련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또 하나 제가 갑자기 한번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면 최근에 제가 지금 대구 살고 있기 때문에 대구에서 최근에 그 분양한 아파트들 계속적으로 지금 뭐 참 우리가 참 우픈 현실이라고 하죠. 참 이게 더 슬픈 현실인데요. 월급 빼고 모든 게 오른다 하지 않습니까? 지금 대구도 최근에 분양한 아파트들 보시면 33평 아파트 기준에 분양가 자체가 5억이 넘어버렸습니다. 예전에 2,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3억만 넘는다 하더라도 저렇게 큰 돈 주고 누가 저 새 아파트 들어가려 하겠느냐 했지만은 지금 분양가 자체가 5억이 넘어버린다는 거죠. 이거 참 엄청나게. 자, 그런데도 제가 지난번에 그 실시간 방송할 때 2019년도 지방 부동산 투자를 하자 이렇게 그 빠숑님의 책을 들고 설명해드린 자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내 주변 나를 포함해서 내 주변 사람들은 다 돈이 없고 뭐 이렇게 뭐 평범한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저 말고 다 주변 사람들 의외로 돈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의외로 부자인 사람들, 의외로 현금 가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 나만 모르고 있을 뿐이고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지금 분양가 4억, 5억이 하는 시대에도 현금 완납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 우리는 상상이 안 가죠. 4억, 5억이라는 돈을 현금을 가지고 있을까? 없기 때문에 대출을 받는 건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돈이 충분히 많다는 거죠. 나 그래서 현금으로 내버릴래. 생각보다 많다. 자, 이 점을 우리는 인식하고 내가 돈이 없다 하더라도 저 아파트에 돈이 누가 저 큰 돈을 주고 들어갈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해봤자 참 나만 슬픈 현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짧은 제가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자, 이래서 대출이 나에게 정상적으로 승인이 날 것인가를 충분히 해당 은행 또는 해당 주변의 부동산 또는 인터넷 여러 방면으로 은행을 또 가셔서 직접 알아보셔도 되고요. 여러 방면으로 충분한 플랜을 내가 가져가기 위해서는 은행 대출이 우리는 필수적이다. 분양권 투자에서는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분양권 예전에 이렇게 생각하셨죠. 내가 이제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분양권을 당첨되든 또는 프리미엄을 뭐 주고 사든 분양권만 내가 가지고 있으면 향후 내가 나중에 엄청난 돈을 벌어들일 것이다. 엄청난 시세 차익이 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부자가 됐다.
예전에 2, 3년 전 불과 그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이 얘기는 충분하게 통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떠신가요?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제가 생각나는 지역만 말씀드리면 제가 살았던 경주, 포항, 그리고 밑에 울산, 더 밑으로 내려가면 경남 쪽의 대부분 도시들, 창원, 뭐 그 중심 도시들 포함해서 그 주변의 모든 도시들,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 있는 위쪽에 가면 또 청주, 또 아산, 이런 쪽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요. 지금 그 지역의 신규 아파트들 한번 가보시면 네이버 부동산이나 주변의 부동산들 알아보시면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수두룩합니다. 자, 왜 마이너스 프리미엄 날까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아니 이거 뭐 분양권만 하나 당첨되면 이제 우리는 부자가 될 것이야. 막 맨 천만 원 올라가는 거는 시간 문제야.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왜 그런가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그 주변에 해당 지역에 있는 주변 분양 예정 물량 또 공급 물량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분양 폭탄이다. 뭐 공급 폭탄이기 때문에 막 분양권 마이너스 프리미엄을 속출하고 내 돈을 오히려 더 주고서라도 팔아야 된다. 이게 뭐 애물단지가 돼버리는 거죠. 이 투자를 하기 위한 물건으로 내가 이때까지 겨우 모은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계약을 해서 가지고 이제 장기간 가지고 가려 했는데 이제 슬슬 이제 팔려고 하다 보니까 그때 가서는 오히려 돈을 내가 받는 게 아니고 내 돈을 주고 팔아야 된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하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요. 자, 이렇게 한번 그럼 이런 식으로 끝이 아니고 보통 이렇게 시행을 하시는 분들이 부동산 투자에 한번 잘못 걸리신 분들, 마이너스 프리미엄을 경험하신 분들이 이제 거의 뭐 어떤 식으로 되냐면요. 아, 완전 그때 물렸다 그러죠. 부동산 투자 한번 잘못 물려서 뭐 어떻게 위기를 잘 극복하셔가지고 다시 이렇게 투자자의 길로 잘 이렇게 극복해서 가시는 분들이면 다행인데 그게 아니고 보통은 이분들은 그렇게 한번 잘못 경험을 하신 분들은 하락론자 또는 부동산 폭락론자, 아주 뭐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 완전히 투기꾼으로 몰아가시는 분들, 부정적인 사고방식과 인식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좀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그런 분들이 제 주변에도 상당히 많으십니다. 그 마이너스 프리미엄 주고 막 오히려 내 돈을 주고서라도 팔아야 되는 이런 시점이나 사람 멘탈 자체가 정말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면 다 그냥 붕괴돼 버리거든요. 멘탈 붕괴가 돼 버린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참 이렇게 부동산을 투자를 하기 위해서 특히 분양권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요. 자, 바로 충분한 내가 그 부동산을 샀다면 그 분양권을 샀다면 아까 말씀드렸죠.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입주하기 전까지의 충분한 건설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때 향후 2년 반, 3년 뒤 그 해당 지역 포함해서 주변 지역에 그때 당시에 같이 들어가는 같이 들어가는 공급 또는 같이 그때 입주하는 물량들 같이 우리가 파악을 하고 사전에 우리가 2, 3년 뒤에 충분하게 그러한 계획을 알고 분양권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막연하게 저 위치가 좋다 해가지고 내가 프리미엄을 주고 오히려 어떻게 잘 해가지고 높은 경쟁력을 뚫고 우리가 당첨을 돼서 들어가신 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때 당시에 2년, 3년 뒤까지의 충분한 주변에 우리가 공급 또는 입주 물량을 파악하지 않고 들어갔다가는 그때 가서 엄청난 힘든 일을 겪게 된다는 거죠. 내 아파트 말고도 다른 수많은 신규 분양, 그러니까 새 아파트들이 넘쳐나는 시장, 거기에서는 일시적으로 그 마이너스 프리미엄, 그러니까 입주가보다 더 낮은 금액이 형성될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따라 전세가가 어떻게 될까요? 전세가 또한 더 낮아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완전히 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내 돈이 더 완전히 그냥 전세로 주시려는 분은 그러니까 새 아파트는 내가 들어가지 않고 투자성으로 하신 분들은 전세로 이렇게 드리겠죠. 그 대출이 있기 때문에 전세금을 받아가지고 전세로 해야지만 그거를 바로 대출을 상환하면서 전세 입주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근데 전세가가 오르기는커녕 전세가가 확 떨어졌어요. 그럼 그만큼 내가 그 전세와 실제 분양가 금액 그 돈을 더 내가 주고서 전세 입주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 이때 시점에서 내가 팔아야 되겠다. 이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주변에 많기 때문에 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그냥 이거 안 되겠다, 이거 괜히 들고 있다가 더 내려가겠다, 더 마이너스 되겠다 해서
막 순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이 아파트도 물량이 많고 저 아파트도 물량 많이 넘쳐나는 거죠. 군데군데서. 그러면 완전히 뭐 매도자 우위가 아닌 완전히 반대로 해서 매수자 우위 시장이 돼버리는 거죠. 나는 울며 거짓말식으로 내가 원래 예상했던 금액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해야지만 팔릴까 말까한 거죠. 내 돈을 오히려 주고서라도 자 팔아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이 왜 일어납니까? 충분한 주변에 그때 당시 2, 3년 뒤에 충분한 입주 물량과 분양 물량을 파악하지 않아 놓은 그 잘못으로 인해서 모든 건 내 책임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내가 투자했는데 누가 투자하라고 막 등 떠민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이 분양권 투자하면 부자가 될 것이라는 거 그 신념만으로 했는데 2, 3년 뒤에 그걸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엄청난 나의 후폭풍이 나에게 다 그대로 다가온다는 거죠. 책임은 자 선택은 내가 하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선택은 내가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결과와 책임도 내가 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세세하게 다 파악을 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아니 그거 어떻게 다 파악하고 있냐고. 건설사에서 언제 그거를 분양하고 언제 입주하는지 그 동네 어떻게 입주 물량까지 내가 어떻게 다 파악하느냐. 자 이렇게 걱정하시겠지만 걱정하실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왜 그렇죠? 자 인터넷에 한번 쳐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자 2019년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2019년 무슨 예를 들어서 대구면 대구 수성구 몇 월에 무슨 입주 예정 아파트 또는 분양 예정 아파트 아니면 2019년도 대구 분양 예정 아파트 딱 치면 정보가 어떻게 될까요? 주르륵 다 나옵니다. 제가 일일이 막 알아보려 하지 않아도 수많은 전문 블로거들, 전문가분들 또는 부동산 뭐 공인중개사분들, 블로거들 엄청나게 막 전문 자료들이 그대로 나오죠. 또는 또 한국감정원이라는 또 좋은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시면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자, 주간 예를 들어서 2019년 1월 뭐 월간 전국 아파트 매매 동향, 전세 동향, 아니면 주간 매매 동향, 전세 동향 이렇게만 한번 쳐보십시오. 인터넷에. 그 수많은 전문 블로거들이 자, 다 누구를 위해서요? 저희를 위해서. 물론 이제 저를 위해서 한 건 아니겠지만 그분들은 뭐 많은 다수 분들의 편의성과 그걸 위해서 다 비교 분석까지 다 해놓으셨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인터넷 치면 고급 정보들이 그대로 우리가 그냥 보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죠. 찾기도 너무나 쉽고 너무나 일목요연하게 다 정리도 되어 있고 하부에 보시면 이분들의 코멘트라든지 뭐 나름대로 예측 또 분석 그대로 다 읽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지 않아도 이분들이 다 해주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것까지도 안 하고 우리가 투자를 했다? 그럼 우리가 잘못한 거죠. 그거는. 자, 얼마나 좋습니까?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가장 소중한 건 무엇인가요? 돈보다 더 소중한 거. 바로 시간이죠. 시간을 아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다 분석해 놓으시고 뭐 국가 사이트에서 다 분석해 놓으시고 자료만 딱 올려놔서 우리는 찾아서 보기만 하면 되는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도 물론 빅데이터가 모든 걸 좌우한다고 하진 않지만 수많은 도책 관련된 인터넷 세상에 웹상에 있는 수많은 정보들을 어떻게 내가 효율적으로 잘 찾아서 이것을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어서 향후 내가 실제로 하려는 그 분양권 투자에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는 내가 이제 분석해야 된다는 거죠. 그 자료들을 토대로 고급 자료들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잘 모아서 그건 내 거다 시키면 되는 거죠. 내가 투자하려는 지역만 보시면 되잖아요. 그 지역 또는 그 주변 지역 동네 그거에 2, 3년 뒤에 입주 물량, 분양 물량 인터넷 쳐보시면 다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양권 투자를 하시는 분들 반드시 향후에 내 아파트 입주 시점에 주변 분양 또는 주변 입주 물량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하시고 투자를 하시기를 제가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시면 실패할 확률이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겠죠. 성공할 확률은 엄청나게 올라가게 됩니다. 반대로. 여기까지가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상황이고요.